더 부담스럽고 그냥 편하게 내려놔 주세요. 네. 내려놔 주세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되고 싶은 모습은 지역에서 정주하는 젊은 활동가로 남고 싶고 그걸 위해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노동 운동을 뭐 어릴 때부터 해오거나 이전에 경험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센터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고 배우고 일로서 접하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와가지고 원래 이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 많이 마주해가지고 선배 활동가들 통해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상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이죠. 실제 나이에 비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에서는 사회학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 수료 상태인데 석사 때는 이제 문화연구 전공했었었죠. 아무래도 뭐 꼭 맞는 건 아닌데 활동을 해보면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활동가분들 중에. 사회학과 다들 전공을 하시거나 접하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민주화 때 운동하셨던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향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그게. 원래 가고 싶었던 학과는 아니었는데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중간에 편입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전공을 했던 거는 정치언론국제학과였어요. 그래서 막 군사학 막 이런 거 배우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느라 몰랐는데 이제 2학년쯤 되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접하는 책과 내용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접어들고 막 다른 학교에 뭐 교과 과정을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으러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약간 머리가 깨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조금 얻었던 것 같아요.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고 그 곁에서 접하기만 했었죠. 왜냐면 제가 88년생이잖아요. 저희 세대 때가 잊혀진 10년이라고 해가지고 20대를 박근혜하고 이명박 대통령일 때 10년 20대가 다 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고 뭐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암울했어요. 되게 뭔가 문화계에는 블랙리스트 나돌아서 난리였지, 사람들 폭하면 잡혀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생활에서 접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저는 특이하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늘 시위 현장에 나가 있거나 막 그런 청년들의 활동을 곁에서 자주 접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런 경험, 일상생활에서 오는 경험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노동운동의 양상이 조금 달랐어요. 옛날처럼. 당연히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일종의 축제 현장처럼 시위 현장을 만든다거나 뭐 작사 작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하는 노동운동이 좀 많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학부 때 이제 문화연구로 갔었잖아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공도 하고 자기가 노출된 상황이랑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가도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고 그게 왜 이슈가 됐고 여기에서 어떤 걸 문제 제기해야 되는가 이런 게 수업을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다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대학원 졸업하고 원래 이제 사기업에 들어갔어요. 뒤늦게 취업시장에 뛰어든 몇 안 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그래서 자소서 쓰고 울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 취업생들은 많이 울어요. 자소서 쓸 때 특히 음악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 취업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그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다가 정말 어렵게 중소기업에 이제 정직원으로 취업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진짜 뒤늦게 취업시장 뛰어들어가지고 뭐 면접 보고 막 뭐 스펙이라고 하는 거 막 쌓아가면서 해가지고 사기업에 들어갔는데 반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정규직 자리였는데 반년 만에 그만뒀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너무. 그러니까 원체 배우고 듣고 그랬던 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내 왕따를 근거리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약간 인간성이 소실되는 걸 느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일을. 아무리 뭐 급여가 좋고 해도. 그래서 집에다간 비밀로 하고, 왜냐면 너무 힘들게 취업을 한 거라서 비밀로 하고 그만뒀어요. 반년 만에. 반년 만에 그만두고 뭐를 해야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그 활동가, 청년활동가라고 하는 거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뽑혔어요. 다행히도 지역 청년활동가로 뽑혀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뭐 뉴딜 일자리 이런 거 한참 그때 유행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서 그 마을활동가를 경험하는 광역센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1년간 마을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풀어내는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학부 때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정규직이 되고 이런 삶이 아니어도 이렇게도 지역에서 자기가 정주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적게 벌더라도 적게 소비하면서 사람들이랑 공동체 이루고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아, 이렇게도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아가지고 활동가라고 하는 삶을 나도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1년 경험을 하고 내가 굳이 정규직이 돼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바꿔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이 충남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거면 내가 살던 지역에 가서도 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마을활동가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청년들 중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청년들의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되게 새롭다, 재밌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래서 협동조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뭐 이게 법인인지 뭔지 이런 거 개념도 하나도 없이 내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충남에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한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서류 마감 당일날 공고를 보고 그날 저녁에 원서를 써서 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뭐 처음에 면접 보고 나서 떨어졌겠다 싶었어요. 뭐 유엔 얘기 나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면접 갔더니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도전을 했구나 싶어서 떨어졌겠다 싶었는데 운이 좋게 또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만둔 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갔죠. 합격한 거를 받고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캐리어를 끌고 무작정 집에 가서 이제 연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옷을 이렇게 주워 입으면서 집에서 너 회사 안 가니? 월요일인데 출근해야지. 그런데 그때 이제 얘기했죠. 네, 직장을 바꿨다. 지역에서 있을 거고 충남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이렇게 그냥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역에서 활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충남에서 활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원래 시작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 일을 했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작점은 사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사람들 간의 불평등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본인들이 벌어들인 이득을 사회로 환원하지 않고 그리고 배분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들만의 그 소유한 자들만의 이익을 통해서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보자, 불평등도 없애고 평등한 위치에서 지역기 아니면 시민이 뭐 사람들이 평등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구축해내는 거, 사회 환경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실제 이제 그걸 일로 접하니까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식을 삼아서 출발했던 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뭐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그런 문제점들, 불평등 이런 것들은 자꾸 사색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자, 기업을 지원하자, 지역에서 기업을 키워내야 된다는 쪽으로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활동을 해보면 그 양날개를 다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양날개의 균형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활동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한계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조금 더 활동가스럽게 일하고 싶었어요. 그냥 회사원이나 직장 생활인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전 원래 활동가가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내려왔던 거라 활동가의 삶을 더 갖고 싶었어요. 더 발로 뛰어다니고 현장도 나가고 정책이랑 연계도 하고 사람들 목소리도 듣고 뭐 지역사회 문제들 발견도 해내고 그리고 새롭게 좀 행정이나 그 기업의 틀에 묶이지 않은 새로운 형태도 막 만들어보고 막 현실도 깨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한계 때문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잠시 이제 발을 뺐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서울로 다시 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럴 바엔 그냥 평범하게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역에서 만났던 선배 활동가들이 네가 어차피 지역에 내려왔으니 이대로 다른 데로 가버리지 말고 충남에서 더 정주해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계속 주셨고 그 와중에 이제 충남 노동권익센터라는 게 설립이 된다. 네가 원하는 활동가의 삶, 지역에서 정주하는 청년의 삶을 꾸려볼 수 있는 기회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한 달 넘게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제가 이제 노동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센터가 처음 설립이 되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한 달 넘게 고민을 하다가 했죠.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합격이 돼서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같이 성원들과 함께 하고 있죠. 많이 배워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영역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활동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들, 노동 현안들을 계속 발굴해 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저희가 상담을 같이 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늘 연락이 오고 그리고 보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들에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막 저희 마음대로 막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뿌릴 수는 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도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든 단체 센터이라서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성원들이 그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갇히지 않게 일을 하려고 늘 고민하고 늘 논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지 못해도 그걸 깨부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같이 해주니까 불편했던 경험이 없지 않고요. 왜냐면 제가 또 여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확한 건 일반 사기업이라고 통칭되는 조직과 활동가 조직은 그래도 달라요. 왜냐면 평등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계속 쫓으려고 하고 자기 반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직 문화 내에 다 담겨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활동가 조직이 평등하냐 뭐 젠더 평등이 실현화돼 있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막 남성 우월주의에 젖거나 그런 세대의 격차, 나이로 뭔가 사람을 밀어붙이고 권위로 사람을 밀어붙이고 이런 걸 꼭 해야겠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활동가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사람 누구나가 이제 뭐 젠더 불평등이라던가 이런 걸 겪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 여성으로 저의 삶을 이제 꾸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경험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환경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경험적으로 체득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배우고 깨닫고 해도 그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강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나한테 되게 불평등한 것 같아.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거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간극을 메꾸질 못해서 그런 차이들이 가끔은 발생을 해요. 근데 저희 지금 센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희 센터는 이제 술을 강권하거나 이런 문화는 없거든요. 근데 지역에 활동하는 다른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술을 강권하거나 그러니까 뭐 신입 활동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술자리로 불러요. 그리고 술자리에 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고 대꾸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꼭 신입 활동가는 선배 활동가 옆자리에 앉게 한다거나 뭐 요런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뭐 생각의 차이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루트대로 실천하고 그걸 행동해야만 고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생활 패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기에 따라서 술 강권하지 말아야지 이걸 막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행동해보고 안 되면 자기 반성하고 이 패턴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게 늘 불안하고 공포에 놓여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생물학적인 남성분들이 가부장제가 절여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설명을 해주고 설명해주면 나 알아 해도 그 간극은 되게 메꿔지지가 않는 거라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가? 불평등을 없애려고 하는가? 뭐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화가 되게 사소한데 그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일들이라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또래의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그걸 더 많이 추구하는 편이고 저희 아빠는 이게 저의 실천과는 전혀 부모님의 영역은 항상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실천 영역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저희 집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약간 진취적이신데 아빠는 진짜 살아있는 가부장제의 화신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엄마는 저희 친할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식사를 2번 차렸어요. 왜냐면 저희 친할머니는 지른밥을 드시고 저희 아빠는 꼬두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2번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 가서 학문이라는 거를 새롭게 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이 다 오류였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었죠, 대학생활도. 책 읽고 막 수업 들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친구네 집에서나 이런 데서 자보질 못했어요. 뭐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빠는 택시를 보내요. 그 지역까지. 택시 타고 오라고. 저희 아빠가 했던 그런 모습들의 반작용에 살아있는 반작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듣고 만나고 접하는 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갈 때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처음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딱 한 번 받아보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돈 한 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받고 뭐 생활 용돈도 막 받고 이런 생활을 했으면 그 영역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외에는
저희 집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 풍족한 집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불편함이라고 느꼈던 게 사실은 되게 폭력적인 상황들이었다라는 걸 성인이 되고 나서 깨달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직결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의 생활 영역을 꾸려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되게 본능적으로 느꼈고, 어떻게는 사실 저는 각종 일이란 일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도 주야 2교대로 근무를 했었었고, 서비스 직종, 뭐 학부 다닐 때도 쉬지 않고 저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공부를 한순간 놓치지 않고 진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말 그대로. 소녀과장, 약간 친구들이 소녀과장 같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대학생이 나가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내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니까 장학금을 무조건 받았어야 됐어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따로 유지하고 내 생활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되게 내용 없는 공부를 많이 했죠. 무조건 외우고 교수님이 원하는 답만 내주고 약간 이런 걸로 장학금을 꼬박꼬박 받았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되게 여태까지 살아온 삶 중에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언제야? 그럼 저는 그때예요. 대학을 졸업하는 그때까지. 사실 대학원까지도. 대학원 때도 너 편입해가지고 등록금도 2번이나 냈는데 돈 아깝지 않냐? 학교에서 몇 년이나 있으려고 하냐? 그런데도 대학원을 또 가냐? 이 얘기 했을 때도 물론 경제적인 비용 측면이 진짜 많이 고민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서 AT 조교라고, 그러니까 조교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 생활 1년 같이 하면 장학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죠. 그때 일과 학교를 병행해서 다닐 때는 시험 기간에는 막 3일 동안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랬었어요. 시험은 시험대로 봐야 되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유지했었죠. 엄청 처절한 삶이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독한 년이라고. 진짜 독한 년, 진짜 독한 년이라고.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그래서 영향력에서 조금 빨리 벗어났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뭐 학문을 새로 접하고 사회학이라는 거 접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충격이 한 10년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열망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지식인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에는 지식인에 대한 약간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학원 가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벗겨졌죠. 아, 교수님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많이 깨닫기도 하고. 근데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을 딱 그 10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년도 막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른 애들은 다 이른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을 유지를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판단, 도덕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저를 약간 극한에 몰아붙인 타입인데,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또 나아지는 것도 미련 없이 나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처음에 대학원 가려고 했던 것도 학부 때는 이제 이런 성적도 좀 잘 받은 편이었고 내 생활도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되게 내가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원을 가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1차로 충격을 받고, 뭔가 제 언어와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로 글을 구성해내야 되는데 약간 병적으로 내가 잘 모르는 건 써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약간 한계로 와서 글을 쓰는 게 되게 무서웠고, 근데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석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지만 마치 다 안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야 써낼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저는 안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지만 수료만 하고 졸업 시험까지 다 보고 논문만 안 쓰고 도망을 나온 케이스인 거죠.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렇게 지식을 축적을 하면 그게 지혜로 바뀌고, 그 지혜가 제가 살고 있는 생활 기반을 시작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불씨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공부 이외에는 그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배움에서 오는 충격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거에 되게 강하게 왔던 거고, 그래서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책을 탐독하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대학원 때까지 학부를 포함해서 되게 공부를 탐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실천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워서 머리에 넣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산하는 거 말고 그 생산한 걸 실질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변화해낼 수 있는 실천이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그게 많이 비어있지 않은, 되게 그 부분이 되게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는 활동가의 삶으로 접어들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미션, 목표, 지금,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는 엄청 장황한 꿈을 꿨었죠. 그래서 뭐 박사과정을 밟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막 이런 식의 꿈을 꿨는데, 지금은 내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목표로 좀 많이 축소시켰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를 체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꾸준히 정주하면서 내 주변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작년에 양성평등 그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은 딴 건 아니고 그 수료증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 양성평등과 관련된 폭력 예방 통합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수료증 같은 거를 양평원에서 주는데 그걸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생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경험했던 나의 일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청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까지는 좀 너무 과하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런 자리가 많이 생기면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막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여성의 삶은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여성으로 사는 삶은 어땠어요? 같이 교류해보고 같이 깨달아보고 막 그런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지금 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일과 삶을 담아내는 어떤 매체를 좀 같이 해보고 싶고, 모임으로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글 쓰는 모임을 만들어서 나중에 책을 내거나, 그림, 드로잉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도 괜찮고요. 요즘은 영상 매체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영상 기록물로 남기고 싶으면 그런 걸 같이 배워서 본인의 주체성,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기록하는 일, 그리고 아카이빙 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조금 더 많이 모여지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일종의 문화기획처럼 꾸며내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전시회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축제의 방식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이제 장기 프로젝트인 거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여성과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끔 구조를 만들고, 구조라고 하는 게 너무 거대하면 그 세부적인 자기의 소소한 실천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특히나 이제 노동 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해가지고 인터뷰 영상도 찍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노동이라고 하는 계급 투쟁의 장에서 젠더라고 하는 게 되게 소외받아지지, 그러니까 구석으로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활동이 있다고 하면 참여하고 싶고, 그런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요.
봐봐요. 이런 게 술을 먹지 않아도 얼마나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차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